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올 2020년이 저희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한 해는 아니지, 8월부터 하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채널이 경제 채널 중에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같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실전 투자로서, 그리고 실전 투자의 감각을 익히고 이기는 투자자로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여러분께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로 한국 시장 정리는 모두 마감이 되고요. 미국 시장 정리는 뭐 장이 열리면 계속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31일 이제 한국 시장 휴장인데요. 31일에 여러 가지 재미난 뉴스, 그리고 1일에 또 여러 가지 재미난 뉴스, 2일, 3일 여러 가지 재미난 방송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상당히 바쁘게 그래서 지냈는데요. 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재미난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마이크 끄고 했나 해가지고 또 사고 쳤나 해서. 네. 아니네요. 다행이네. 마지막 날 사고 안 쳤어. 아, 다행이야. 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자,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오늘 이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봅시다. 재밌어요. 네. 언제나 증시각도기와 함께면 재밌지. 이 어려운 그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었나? 네. 마지막 날 자뻑 쩝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아침 시초가 괜찮게 났어요. 플러스 났다 쫙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양책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원인 제공했죠.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나요? 야, 600달러가 뭐니? 2000달러 적어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해야지 했더니 민주당이 띵. 그래? 오케이. 내가 법안 만들게.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부양책 확장팩을 올렸습니다. 자, 올리는 과정에서 누구 있죠? 네. 미치 맥코널 상원 대표. 네. 공화당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그분께서 안 돼. 600달러도 많아. 안 돼. 라고 맞받아 치신 것이죠. 네. 이 우려로 시장이 쫙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위험자산 선호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 강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자재도 약세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뭐 별 변동 평이 없습니다. 연말이라서 휴가도 가고 이래갖고 별로 그랬어요. 근데 달러는 약세였어요. 달러는 0.3% 정도 약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해결이 되면 파운드화가 올랐고 유로화 강세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 엔 달러였거든요. 덕분에 원화는 0.3% 정도 또 역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부양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그냥 기존의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냐, 확대된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냐 여부고, 잘못하면 기존 것도 이거 나가리 나면서 자꾸 외국어를 쓰네. 나가리. 네. 이게 무효화되면서 이게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돼? 달러는 약세 영향이 상당히 크고, 통화가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을까봐 약간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모두 같이 작용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그냥 쏘쏘합니다. 7년물 입찰 590억 달러가 0.662%로 그냥 낙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상황들이 있어요. 자, 우리 1월 달에 1월 달 내년 초반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국제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학적,
정, 정치 경제적으로 네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이 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지금 박빙이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화당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디폴트 값은 뭐야? 공화당 오케이. 공화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서 상원 52석을 갖고 가는 게 디폴트 값이야. 근데 아직 선거가 안 끝나서 까봐야 알아. 근데 이게 박빙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만약에 50대 50대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통령이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 이렇게 될까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거, 네, 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 약세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반독점 관련 이슈 뜨겠죠. 페이스북 같은데.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슈 뜨겠죠. 당연히. 물론 2021년에는 안 그럴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2022년에도 잘 모르겠어요. 2023년쯤 안정이 되면 할 거겠죠. 이걸 저같이 전 미국 사람다. 난 아메리칸이 아니야. 근데도 뻔히 보여. 다 알겠는데 뭐 그럼 미국 애들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으니 어떤 변동성이 열릴지를 몰라요. 불확실 상황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요거가 이제 1월달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자, 그렇다면 조지아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아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어떨까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일컬어 뭐 어떤 상황이죠? 똥줄 타는 상황입니다. 똥줄 타는 상황. 자, 그러니까 이 지금 600달러에서 2000달러 얘기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2000달러 해야지. 2000달러 해야 돼. 그렇지. 지금 결선 투표 앞둔 분이 이름이 뭐야? 켈리 로플러, 데이비드 퍼듀 이런 분들은 현금 지급 중에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근데 48명 민주당 하겠지.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서 붙어주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국면은 뭐야? 달러 약세가 막 되겠지. 근데 지금 전해지는 뉴스는 뭐야? 공화당은 단일 대오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아무 이상 없이 이건 안 된다. 통과 안 된다. 라는 게 이슈인데, 조지아주 상원 의원들은, 안 돼. 통과돼야 돼. 이런 거죠. 야, 이게 참 재미난 상황이야. 되게 웃겨. 지금 재미난 상황으로 이런 웃기는데, 근데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이도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통과 안 되는 상황이 제일 나쁜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에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치 매코넬에게 날린 건 아닌데 트윗을 날렸습니다. 2000달러 현금 지급안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트럼프는 서민을 위한 전사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하게 되네요. 예. 자, 하여튼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 어떻게 될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중요해. 뒤집힐까봐. 뒤집히면 중요한 뉴스가 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진짜 중요한 뉴스, 진짜 중요한 뉴스 있습니다. It's important news 있습니다. 어떤 뉴스? 네, 인텔. 자, 인텔 주주분들 잘 들으세요. 인텔 단 로앱 맞나? 이 발음이 LOEB 로앱 맞죠? 단 로앱이 인텔에게 전략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영진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 단 로앱은 누구냐? 최근 그의 행적에서 뉴스를 따다닥 쳐보면 쫙 뜨는 게 10월 7일 디즈니에게 야, 니들 배당 그만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하라고. 지금 장난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하란 말이야. 주식을 샀으니 그렇게 했겠지.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행동주의 투자.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연맥인 애들이 있었죠. 칼라이칸. 그리고 예전에도 또 있었죠. SK도 소보린. 이런 일종의 그게
사실은 뭐 그걸 뭐 좋아서 좋게 얘기해서 행동주의지 뭐 내 주식 안 올리는데 너 이거 이런 거죠. 네.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10월 7일 이후에 어떻나요? 11월, 12월 달 미국의 대형 주식 중에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뭔가요? 디즈니였어요. 디즈니. 네. 그게 제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인텔 주주들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제안을 찾아야 한다. Strategic Alternative. 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디즈니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그때 뭐 백신이 나왔다라는 뉴스 나왔죠. 그럼 디즈니는 이제 공헌하는 애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8,680만 명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년치 목표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요건 아침에 우리 안지원 나침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 고마워, 땡큐 안. 네,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게 중요한 뉴스냐? 한국에도 엄청 중요한 뉴스거든 이게. 인텔이 곧 파운드리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 인텔이 왜 주가가 죽사발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테크, 빅테크에 한해고 뭐 반도체 막 역대 최고 뭐 슈퍼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피는데 왜 인텔은 주가가 바닥에 꽂아가지고 쪽을 못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10나노 공정 지연됐죠. 7나노 공정도 지연될 거라고 봐요.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AMD가 경쟁 상대로 이제 일컬어지는 상황인데요. 걔네들은 7나노 했죠. 7나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텔이 주가 빠지는 건 7나노도 잘 못할 것 같아. 이거예요. 이 예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략적 대안을 찾아라. 얼터너티브. 둘 중에 하나를 찾아. 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니네 7나노 못하겠으면 빨리 딴 거 해. 따르게 빨리 해.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더 좀 까발리고 얘기할까요? 야, 니네 지금 못하니까 빨리 TSMC든 삼성이든 맡겨. 안 맡기고 빨리 맡겨.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선상들에서 파악을 해보면 TSMC는 라인이 있다 없다? 라인이 있다 없다? 풀 캡하다. 풀 가동이다. 물론 늘리고 있지. 늘리고 있는데 풀 가동이다. 인텔이 조그만 회사냐? 인텔이 지금 아무리 죽은 뼈다고 같이 보여도 그게 인텔이 어떤 회사인데? 여기서 7나노로 맡긴다는 뭘 맡겨요? 서버용 7나노 맡기겠지.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서버는 어디야? 클라우드지. 그러면 이게 대수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많겠지.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트북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건 한국의 큰 뉴스야. 굉장히 큰 뉴스라는 거죠. 과거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 생산 적체가 나면서 14나노를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얼터너티브 해라 라고 하는 얼터너티브, 전략적으로 얼터너티브 해 이렇게 했으니 뭐야, 양자택일하라는 거 아니야. 니들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라 라는 거죠. 만약 이번 발표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계획 발표에서 7나노를 못한다라고 발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렇게 여기서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주가가 중요한 나라고 주식 흐름이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서 7나노 못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 아니야. 대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저는 좀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AMD의 그 인텔이 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AMD는 파운드리가 있습니까? 나 그거 좀 얘기해보자 진짜. 파운드리 있나요? 파운드리 없어. AMD 파운드리는 글로벌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어떻게 분사돼가지고 게임 끝났잖아요.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 하다가 글로벌 파운드리 300mm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잘 못하니까
TSMC로 넘어간 거야. 자기 원래 형제 회사를 버리고 TSMC로 넘어갔어. AMD가. 그럼 지네들이 하는 거야? IDM이야? 아니지. 아니지. 거의 팹리스잖아요.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아침에 시간 없는데.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들을 IDM이라고 그래요. IDM. 즉 설계, 제작, 파운드리를 제작이라고 해요. 제작, 마케팅. 이 일괄 모든 거를 가진 거를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가 1번 타자가 누가? 인텔이에요. 그게 인텔. AMD는 아니지 이제. AMD는 팔기까지는 하지. 근데 제작을 딴 데서 하잖아. TSMC가. 자, 그렇다면 인텔이 삼성이나 TSMC 다른 쪽에 공정을 맡기는 게 죄냐고. 그게 죄냐고. 그럼 인텔이 몰락이냐고 이게. 그럼 AMD는 옛날에 몰락했게? 그거 갈라치면서 얘네들 글로벌 파운드리에다 못 맡기는데 난 그게 난 너무 웃긴 거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맡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자,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저의 오늘 핵심적인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술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밥수한 인텔 CEO는 2020년 평가를 마치고 2021년 초 인텔이 7나노 장비를 추가 구비해야 할지 파운드를 맡겨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왔어요. 2021년 초.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7나노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고 5나노, 3나노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종합반도체 회사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인텔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안쓰럽긴 합니다. 인텔이 어떤 회사인데 글로벌 넘버 원 IDM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만큼 지금 되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7나노 지금 얘기했죠. 7나노 당연히 IDM 하겠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딴 데다 맡기는 거지. 옛날에도 적체가 돼서 딴 데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자 7나노, 5나노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답은 나와 있어요. 이 7나노, 5나노 공정 장비 있는 애는 없어요. 세상에. TSMC하고 삼성전자 빼면 인텔과. 자, 답 나왔죠?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삼성전자 이제 500조. 제가 500조 한번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500조는 가겠지인데 벌써 왔어. 너무 빨리 왔는데 자, 인텔한테 삼성이 파운드리를 받는다. 7나노 파운드리를 받는다. 하면 어떻게 돼? 500조 받고 600조 고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삼성전자 제일 큰 뉴스예요. 제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걸 저의 방송을 오랫동안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제일 큰 뉴스예요. 이미 휴대폰 3억대 만들겠다는 뉴스는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쇼티지 상황 이미 나와 있어. 이걸로 500조 간 거예요. 거기서 여기도 디스플레이 좀 더 판다고 되나? 안 돼. 그거 안 돼. 가전제품 더 판다고 돼. 안 돼. 그거 안 돼. 진짜 큰 빅 뉴스는 파운드리 뉴스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이거예요. 파운드리가 추가하면 삼성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500조 받고 600조 고 가능하죠. 네. 근데 이 뉴스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 지형을 보면 인텔은 TSMC에다 맡기는 게 맞습니다. TSMC는 완전히 검증된 회사예요. 가장 완전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하고 계속 오랫동안 방송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얘기를 터뜨렸었으니까 오스틴 공장 어떻게 됐어? 오스틴 공장 문 닫았잖아. 오스틴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야?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저거 하는 회사잖아. CPU 만들던 설계하던 애들이잖아. 설계 포기했잖아. 그러면서 ARM을 갔잖아. 이번에 엑시노스가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나요? ARM 거 그냥 갖다 썼잖아요. 엑시노스 그 자체적인 CPU 하다가 한계를 느꼈는지 어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포기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텔 CEO하고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니까. CEO들끼리. 자, 그림은 톱니바퀴는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나 상식적 논리 전개에선 TSMC가 맞아. 근데 TSMC는 공장이 지금 풀가동이야.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5나노, 3나노까지 EUV 공정 등을 준비해 왔어. 손님 없는데 설비 백화점을 엄청 꾸며놨지. 손님이 안 올 뿐이야.
엄청 꾸며놨어.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러면서. 자, 손님이 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재미난 뉴스로 오늘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딴 거는 뭐 할 시간이 없네. 오늘 중요한 뉴스. 미국 캐르서 실러 S&P 주택가격지수 나왔는데요.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7.9%나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이 유동성이 있는데 주택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한국도 이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공급 측면과 세금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년 초에 달라지는데 서로 대체제 관계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주식시장 별로일 거예요, 내년에. 근데 부동산 시장이 막힐 경우에는 이게 진짜 이번에 좀 다른데 주식시장이 되게 부동산 시장 자금에 감히 말씀드리면 2.5% 정도 넘으면 주식시장 난리 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2.5% 정도 자금 넘으면 난리 나요. 진짜. 난리 납니다. 네. 자, 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표됐고 예상이 6.9%인데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전월비는 1.4% 올랐고요. 전미 주택 가격은 전년비로 8.4%나 올랐습니다. 20대는 7.9, 전미는 8.4.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수는 못 말씀드려요. 그래서 인텔은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냐? 4.9% 올랐다니까. 예. AMD는 1.07%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0.35% 올랐고요. 넷플릭스는 2.26% 올랐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지수 같은 거 못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고, 저희 그 영상 바로 밑에, 그리고 카페 등에는 지수와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0년 정말 버라이어티한 한 해였습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2020년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증시각도의 TV는 여러분의 확실한 성공적인 투자의 벗 그리고 찐 투자자의 영역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